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간평사 시험을 위해서 객관식 수업해야 되는데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우리가 기본 강의를 아마 들으셨다는 전제하에서 확인할 텐데 다시 또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명은 다시 또 드릴게요. 그 핵심 체크 때 수업했던 원샷 1, 2, 3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이론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샷이라 해야겠죠. 원샷 1, 2, 3. 그 핵심 이론 정리요. 그 얇은 책 있죠. 이걸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 거예요. 객관식 문제가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회계사 쪽이나 뭐 국회 이런 건 좀 어려운데 우리 간평사에 좀 약간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문제를 너무 쉽게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간평사 정도에 맞는 문제 좀 풀긴 하는데 회계사 문제라든가 뭐 국회 문제 중에서 뭐 괜찮은 거 제가 골라드릴게요. 문제수를 좀 많이 넣었어요. 왜 많이 넣었냐면 사실 1차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아, 시간이 없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냥 이게 풀어드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보신 다음에 반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있는 문제를 조금씩 연습 삼아 풀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제가 문제 풀어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뭐 짧게 그러니까 약간 복습 위주로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 끝난 다음에는 아마 1월 초에 그게 있을 거예요. 뭐 최종 정리라는 게 있어요. 최종 정리. 그래서 이 최종 정리는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봤던 요 자료를 그냥 원샷 고 핵심 체크 1, 2, 3 그걸 또 다시 하긴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핵심 체크용으로 그거 뭐 있으니까 그거 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그 저 책을 하나 내려고 해요. 뭐냐면은 필기 노트 뭐 요즘 뭐 인기 하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칠판에 판서 좀 했던 거를 비슷한 거를 좀 글씨를 이쁘장하게 쓰는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핵심 정리고 1, 2, 3 그거는 사실 토픽별로 시험에 정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 토픽만 공부하면 되는데 약간 단점이 전체적인 빅픽처라고 할까? 큰 그림을 좀 보는데 그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제가 칠판에 판서했던 거를 뭐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정리한 거니까 요걸로 하면 이제 한눈에 좀 이렇게 마무리 정리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간평사 관련된 문제만 집중해서 좀 푸실 필요가 있어요. 요 앞에 객관식 때는 그냥 이것저것 좀 난이도가 사실 요즘 쉬워지는 추세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한때 어려웠을 때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공부는 하시고 그 다음에 간평과 관련된 기출을 좀 한 5개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최종 정리 때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응하시면은 그냥 뭐 경제학 시험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제가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드리고 뭐 그렇게 할 테니까 또 뭐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하면 뭐 학원 게시판에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시경제하고 핵심 체크고 책 있죠? 거기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포인트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소성과 기회비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1 희소성과 기회비용.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 하면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는 말, 희소하다라는 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국가적으로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밑에 생산 가능 곡선 3번에 나와 있는데 X랑 Y를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쏟아부어 가지고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노란 색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으로 X, Y를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생산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곡선 상에 있는 것들이 최대한 생산을 한 효율적인 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밖으로는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한정된 희소성, 그거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소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비 가능한 영역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X, Y, Z 하면 예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예산선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과 뭐 희소성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걸 하나 선택했을 때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개인이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려고 해요. 그럼 반드시 Y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X제 생산에 따라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나타내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그냥 이렇게 오목하게 그려서 그렇지 생산 가능 곡선은 우아형하는 직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X제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그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PPC라고 그러죠. Product Possibility Curve라고 하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게 원점에서 이것처럼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Y제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걸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뭐 개인이지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우아형하는 직선으로 돼 있으면 그때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뜻하는 것이죠. 여기다 써드리면 X제를 한 단위 한 개라고 쓸게요. 추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대가죠. 대가, 비용을요. 대가를 이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Y제로 표현한 거. 그걸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점차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중요하니까 밑에다 하나 그릴게요.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점차 이렇게 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이거죠. 점차 커지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네, 그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뭐 막 구구절절 뭐 기회비용 갖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요즘 문제 나올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여기서 위에 또 보시면 기회비용 그래서 나와 있고, 매몰비용은 지출한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우리가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기회비용이 체증인데, 하나만 더 구별하시면 PPC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우하향한다라는 건 이게 바로 기회비용 대가를 치른다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 대가를 초래해야 된다. 기회비용을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된다. 그걸 뜻하는 것이고, 생산 가능 곡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이고, 볼록하면은 체감한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은 참고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생산 가능 곡선의 밖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3번에 밑에 나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의 밖으로 이동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제랑 Y제를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거기 보면 기술 진보라든가 교육 수준이 향상되거나 천연자원 개발되거나 발견되거나 인구 증가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회비용이 밖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 잘 체크하시죠.
자,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포인트 2에 가보시면은 그 경제학의 방법론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따로 시험 내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구성의 오류 정도만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2는 경제학의 방법론 나와 있는데 거기서 구성원의 오류라고 할까요? 구성의 오류. 그 정도 하나 보시는데 뭐 시험 문제에 나온 역사는 없어요. 자, 구성원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성원이죠. 구성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선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간단하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객관식 책 좀 한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책. 네, 그 책 한번 봐주세요. 자, 1장에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나와 있는데 그냥 몇 개 우리 뭐 그런 거니까 그냥 챕터 1장에 1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문제 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1번. 나와서 푸세요.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1번이에요. 1번. 3페이지요. 3페이지. 그 맞으세요? 근데 거기 3페이지? 그냥 푸신 거예요. 그 앞에. 네. 딴 거 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놀부와 흥부 나와 있죠. 놀부와 흥부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놀부와 흥부는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알바를 해서 5,000원을 벌었대요. 알바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그냥 뭐 1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알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알바를 안 하게 되면 비디오를 보는 즐거움이 있네요. 비디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잠을 자거나 여행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 선택 대안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알바를 해서 5,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알바를 하게 되면 5,000원 벌지만 비디오 봤을 때 이 즐거움은 포기해야죠. 그래서 이 비디오 봤을 때 즐거움, 이게 바로 알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비디오를 봤을 때의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면 알바 5,000원을 날리게 되는 거니까 알바 5,000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알바했을 때 기회비용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기회비용 할 때 알바 이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얘가 잠을 자고 싶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바를 함으로써 다른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비디오 보면서 자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비디오 봤을 때 즐거움이 나는 전체에서는 이게 차선책이다라는 세컨 베스트라고 하면 이게 최선이죠. 최선. 그러면 이 전체에서는 차선, 그리고 아니면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이 되는 게 바로 그게 기회비용이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2번은 간단해요. 거기 보시면 갑은 살짝 내용만 보시면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 원의 가치를 느낀대요. 그래서 영화 관람권을 5천 원에 구입했는데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을 했대요.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영화 관람권 5,000원 이거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5,000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건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보다 매몰비용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끊고 그러면 다시 그거를 우리가 재발급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5,000원이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좀 풀어보실까요? 4번 좀 풀어보세요. 4번. 취업을 준비하는 그거 나와 있어요.
문제가 좀 길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다른 교수님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문제로 만든 건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에코매니아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여행지를 물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곳을 선택했대요. 제주도를 선택하면 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0만 원의 만족을 얻게 되고요. 제주도. 자, 그러면 제주도를 가게 되면 거기 보면 만족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리고 비용이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 그 600만 원의 순편익을 얻게 되죠. 600만 원의 순편익을 얻게 되네요. 밑에 표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 동경에 가게 되면 6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800만 원의 만족을 얻네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게 되면 800만 원의 만족을 얻고 600만 원을 사용하고요. 순편익은 200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에 가게 되면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중국에 가면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800만 원의 만족 이렇게 얻게 되네요. 그러면 300인가요? 300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일 에코매니아 씨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여기 뭐 당연히 나와 있는데 제주도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순편익이 제일 높은 거를 선택해야겠죠. 왜냐하면 제주도, 일본, 중국 중에서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당연히 만족이 제일 높은 제주도를 초이스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선택을 해요. 그때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라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걸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이걸 명시적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요거 400만 원 들어가니까 그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까지도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제주도 선택했으니까 일본이나 중국 갔었으면 얻게 될 만족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중에 동시에 갈 수 없으니까 일본이나 중국 중에 더 안타까운 거 중국 갔으면 얻게 될 만족 이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요 300을 이제 더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기회비용 할 때는 요 300에다가 요거까지도 같이 더한 그래서 7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한 요 정도 스토리 잘 보시고요.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가끔 이제 어렵게 꼬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수능이나 무슨 뭐 그런 데 많이 나오니까. 자, 우리 5번 좀 풀어볼게요. 5번. 아래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어떤 경제 생산 가능성과 생산 가능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같이 보시죠. XJ 있고 YJ 있고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1번 한번 보세요. A점에서 X자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거의 기회비용은 A점과 C점을 비교하는 거네요. A점은 여긴데 C점은 여기에요. 네, 이렇게 있어요. 우선 기회비용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말이 기회비용 A점에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에요. X제의 기회비용. 왜냐면 X제 하나 생산하려면 Y제 이만큼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이렇게 해요. X를 한 단위 얻기 위해서 너 Y제 얼마나 포기하니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MRT라고 하는 건데 저 일반균형 파트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낯설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M이 마지널이죠. 한계, R은 레이시예요. 비율, 오브, T가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바꿔야 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계 변환율, 한계 전환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계 변환율 그냥 MRT로 그냥 외우시죠. 그래서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전환 비율을 뜻해요. 자, 여기 보시면 C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A점의 기회비용이 C점보다 더 작다라는 거.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로 하세요. X제 하나 할 때 Y제 줄어드는 게
훨씬 작다라는. 그래서 이게 A점이 더 작죠. 그래서 C로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은 체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 D점과 C점, D점보다는 C점이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D점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거는 다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 PPC 곡선 상에서는 곡선 상에 있는 점은 모두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게 틀렸네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C점은 B점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쵸. B는 아시겠지만 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곡선 상에 있으면 효율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시면 A점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고요. 그쵸. 5번 B점에서는 완전 고용이 달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B가 이용 가능한 노동과 자본 중에서 다 고용되지 않는 거니까 약간 뭐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 뭐 유휴 설비가 존재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6번 풀어볼게요. 6번. 네, 정리하시고 정리되신 분은 6번 한번 읽어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취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칫 뭐 비효율성, 희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XJ가 있고 YJ가 있으면 그러면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축구팀이라고 할게요. 축구팀이고요. 이게 이제 합창부라고 할게요. 합창. 노래하는 팀. 합창팀. 자,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1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축구팀을 창단한다 할게요. 하나의 축구팀을 만들면 100명에서 뭐 10명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남학생들 중에서 노래는 싫어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쫙 온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합창팀이 있어봤자 그냥 걸림돌만 되고 아유 그 열심히도 안 하는데 축구팀 가게 되면 합창팀에 피해가 가죠. 인원이 주는데 그 피해가 조금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축구팀을 자꾸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드는데 따르는 합창팀에 대한 피해가 점차 커요. 나중에는 축구팀을 더 만들게 되면은 노래가 좋은 애들까지 강제로 축구에 동원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대가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생산 가능 곡선 원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원점에서 봤을 때 이게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5번에 보시면 각 자원마다 재화 생산에 기여라는 말 그거 좀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기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애랑 합창을 좋아하는 애랑 그 정도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비용이 굳이 얘기하면은 뭐 체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커진다. 근데 3번에 보시면 기회비용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에 자원이 희소하다. 자원이 희소한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PPC가 우하향한다 라는 얘기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XJ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J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PPC가 우하향하는 것보다는 PPC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하게 되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에 대한 기여하는 정도가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앞에 뭐 간단한 건데 7번 한번 봐볼까요? 7번. 7번이 좀 이 책에 보니까 이게 경제학 책이 좀 약간 오타가 좀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한글로 작업한 게 아니라 뭐 수식 편집기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좀 약간 그래서 오타는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번. 선박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A국에서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으로 선박 기술 혁신이 일어났대요. 선박과 자동차로 표현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했대요. 그 밖으로 가면 그게 경제 성장이겠죠. 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박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곡선 상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 상의 교환 비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뭐 이게 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겠고, 뭔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번은 선박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랑 4번에 자동차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이 두 개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다 혼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힌트를 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아니면 4번에서 좀 고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기술 혁신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생산 가능 곡선이 X가 있고 Y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해요. 이렇게요. PPC가 되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기술 혁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뒤에 등량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L과 K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등량 곡선 100개를 생산하는데 이만큼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등량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은 등량 곡선이죠.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 이 안쪽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기술 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생산함수를 직접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동이고 여기가 Q라고 할게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Q는 뭐 F의 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것도 기술 혁신, 기술 진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는데 아웃풋이 더 많아지고요. 이건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적게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뒤에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비용으로 나타내면 뭐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평균 비용이 평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용이 훨씬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비용 함수가 평균 비용 함수가 밑으로 뭐 평균자도 쓸까요? AC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이제 기술 진보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도 거기 선박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쫙 보시면 어떤 거에다가 우리가 선박을 놓을까요? 사실 선박하고 자동차 어떤 걸 놔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 수평축에 우리가 좀 관심사가 되는 변수를 좀 많이 놓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박 이렇게 놓게 되면 선박, 여기가 이제 자동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으로 이렇게 했어요. 선박의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생산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는 가만히 있고 선박만 이렇게 생산이 밖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러네요. 물론 선박 생산에서 남는 일정 부분을 자동차 생산에 또 이렇게 투입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박만 하면 선박이 증가하고 자동차 절편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요, 문제 풀 때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오목하게, 볼록하게 하면은, 자가당착 자기 발에 자기가 묶일 수 있어요. 그냥, 뭐, 기회비용이니까 꼭 이렇게 체증, 체감 이렇게 볼 수 뭐, 그렇게 굳이 안 봐도 되죠. 그래서, 그 모양은 직선으로 보세요. 이게 선박이고요. 이게 자동차예요.
자, 그럼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 아니 생산 가능 곡선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요? 선박의 기회비용, 가격이 이게 싸진 거니까 선박의 기회비용이 제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기울기 완만했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우리가 요게 기회비용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선박에 대한 기회비용이 X제가 관심인 거예요. 기회비용이 X제 선박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자동차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덜 포기해도 되네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선박의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위에 만약에 이렇게 기회비용이 체증해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나타낸다 하면은 자,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이 관심사면 XJ 선박이라 할게요. 선박을 얼마 이렇게 고정시켜야죠. 선박이 고정돼 있는데 자동차 생산이 이게 가파르다가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 접선을,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지 이 위치마다 다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더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선박의 기회비용은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체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2번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상의 교환 비율은 곡선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르죠. 어디에 위치했는가에 따라 다르고 3번 보시면 교환 비율은 그쵸.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게 타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이 약간 경제 성장, 다이나믹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시차 이게 존재하는 거. 그리고 이제 AS 총 공급 곡선 그쵸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여기 하나만 더 그리면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시에서 나오는 거라서 하지 않았는데 Y가 있고 P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장기의 AS 곡선이죠. 롱런, 에버리지,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곡선인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 하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니까 이게 또 역시 기술 진보로 인한 경제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정리되신 분은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8번 한번 풀어보시죠. 약간 뭐 간단한 기회비용으로 해서 그 창의적인 문제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간평사에선. 8번. X와 Y들 생산하는 어떤 국가가 있네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두 개의 재화 생산 조합점이 200과 300, X1이 200, 300, 그리고 X2가 240, 290 이렇게 있대요. 다음 중 기회비용 체증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점에 있어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8번 한번 보시죠. 자, 뭐 이거 X고요. 이게 Y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처음 점이 200과 300이에요. X제가 200과 300 이렇게 합시다. 얘가 200. 그냥 X1 그냥 200, 300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다음에 X2와 Y2가 240, 290이에요. 좀 줄어들었네요. 290, 그 다음 240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40, 290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곡선이 요거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란 색깔을 따라가면 이게 기회비용이 당연히 일정한 거네요. 일정한 경우고요. 자, 그 밑에는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기회비용이 체증하려면 이렇게 했어요. 체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증하려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돼야 되니까 요 노란 색깔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쪽에 어디에 위치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체증하게 될 거고요. 노란 색깔보다 기울기가 작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었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이렇게 하나 있고, 기회비용이 이렇게 하나 있고, 기회비용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파란 색깔인 경우에는 요거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회비용이 일정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노란 색깔보다 기울기가 좀 가파른 거를 하나 찾으시면 될 거예요. 노란 색깔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얼마요? 40 증가했는데 이 y가 이렇게 보시면 10 감소했어요. 기울기가 4분의 1이네. 4분의 1보다 큰 거를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할까? 3번 같은 거 보면 뭐 280인데 2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280인데 270 보면은 이게 40 증가했는데 270이니까 20만큼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쪽 3번 답은 240에다가 270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나머지도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을 찍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기회비용 뭐 해서 막 그 학문적인 뭐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약간 센스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거에 좀 잘 염두에 두세요. 다른 점들은 점 찍어 보시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거는 체크해 보시고. 자, 밑에 문제는 뭐 간단하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고급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근데 고급이 1번은 넘어갈게요. 이 국회, 근데 이게 오히려 그냥 복잡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급이 뒤에도 고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고급이 고급스러워서 고급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좀 길거나 뭐 그런 거를 그냥 나눈 거예요. 왠지 뭐 아셨죠? 그러니까 기준은 없어요. 난이도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우리 2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 2번 풀어보고. 이쪽 파트는 마무리할게요. 일부러 좀 처음이라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그냥 보통 1번 문제는 보통 수요 공급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한번 문제 좀 풀어보세요. 2번.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것은 뭐 살짝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이게 그림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자, XJ, YJ 이렇게 있는데 자, 그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조합 볼게요. X가 빵인데 Y가 14개네요. 오, 14개. X가 1일 때 8, 1일 때 8, 이게 좀 많이, 1을 좀 크게 잡아야겠네요. 8, 2일 때 빵,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2. 자, B국은요? B국은, 이게 이제 갈 때 7이니까, 그쵸, 이게 우하는 직선은 아니네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곡선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해도 상관없죠.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B 국가는 자, x제가 빵일 때 26개 훨씬 위에 있어요. 그다음 x가 하나 갈 때 10개가 감소했네요. 10개. 그래서 16개.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2일 땐 빵 이렇게 돼 있네요. 훨씬 이게 가파르죠. 16이니까 여기쯤 되겠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면 거기 밑에 해설에는 그냥 매끄럽게 그렸는데 뭐 정확히 그리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X제를 한 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적다. A국이 노랑이에요. A국. B국이 파랑이에요. B국. 기회비용은 보면 파랑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국이 더 작다? 맞네요. 작다라고 해서 좀 그런데. 자, 2번 한번 볼게요. A국이 X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를 최대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까? A국 보면 X를 생산 안 하면 14개까지 생산할 수 있네. 10개니까 틀렸네.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고. 3번. A국과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A국의 생산 기술이 B국보다 우수하다? 노동과 자본이 똑같은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밖으로 갈수록 우리가 훨씬 더
경제가 성장하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국이 더 능력 있다. 좀 그렇게 봐야죠. 4번. 그러니까 틀렸고 3번. B국이 X제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거기 보시면 기회비용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니까 둘 다 기회비용은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앞에는 그냥 간단하게 리뷰 차원에서 인트로덕션 한 거니까요. 살짝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거기서부터 할게요. 수업은 그냥 가장 효율적인 게 5분, 10분 하고 10분 쉬고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